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금 활동하는 것들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헌법적 결단은 200명을 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회가 하는 일에 비해서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반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50명으로 줄이는 안을 낼 것이고,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이번 총선에 승리해서 그 안을 통과시켜서 국회의원의 정수를 250명으로 줄일 겁니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합니다, 당연히. 아니,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가 승리해야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걸로 보이는데요. 따로 이재명 대표 만나느냐 얘기하십니다. 당무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몸을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이 큰일 당하셨을 때 그날 바로 제가 병문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몸이 괜찮으시면 제가 문안 인사, 병문안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걸 포함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거 다 연결해가지고 포함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얘기로 누가 보겠습니까? 그건 차라리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그러는 게 좋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비례에 있어서의 우리 지난 4년 되돌아보면 비례의원들 중에서 실제로 과연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다음 지역구를 따기 위해서 그 당에 권한 있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대고 그걸로 정치와 국민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한 예를 우리가 잘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는 어렵지만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비례대표 제도의 순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숫자는 이렇게 저희가 50을 줄인다라는 걸 해놓되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뭐 이 얘기는 저 혼자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원내에서 대표님과도 상의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국회의원은 정수를 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축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늘 얘기는 나왔는데 실현 가능성이 좀 의문이 붙어왔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좀 공약물이다, 총선용 공약 제시 아니냐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천적인 문제죠. 그렇죠.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새내기를 말하면서 다 하나씩 저희가 실천적 요구를 붙여왔거든요. 불체포 특권은 우리가 서약서 받겠다. 금고형 이상의 확정될 경우에 그것도 역시 저희가 서약서 받겠다. 그리고 저희가 공천하지 않겠다는 건 실제로 이번 공천을 보십시오. 이번에 몇 가지 공천이 있거든요. 공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확고한 다짐을 보여드리는 것밖에는 없죠.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관되어서 의원 축소 자체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지적이 있을까요? 이런 전체적인 인원수를 좀 축소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대표성을 좀 축소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스피치할 때 말씀드렸죠. 국민들께 여쭤봅시다. 300명이 부족하냐 많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다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300명이 그만큼 투입되는 세비라든가 세금을 감안할 때 그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줄여도 더 집약적으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쪽의 판단이 더 국민의 판단이라고 보고 그 판단을 따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얼마 전에 5.18 폄훼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직접 회부를 지시했던 허식 인천시의 의장이 한 위원장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윤리위에 지시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사적 사안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당이고
주류의 당인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따를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인된 평가에서 너무 심하게 벗어나는 주장을 하는 분들,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저희는 공당의 주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생각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생각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기 때문이죠. 그 생각 자체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정당, 보수정당,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의 주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빨리 조치한 겁니다. 의원정 축소를 최우선 승리의 필요 법안으로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총선이 끝나면 비대위가 해체되고 위원장님도 출마 안 하신다고 했고 그랬는데 혹시 어떤 법안으로 하실 건지랑 전당대회 출마하실 거라고 혹시 그게 거기까지 가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당의 원내대표님과 말씀 나누고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전에 윤재혁 원내대표가 안녕하세요. 진보 진영에서 미래연합 공단을 페이퍼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네, 진보 진영에서 이제 강행을 한다고 해도 민생정당은 안 받으시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건 현실 세계에서의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여서야대의 이 횡포를 얼마나 오래 겪고 있고 제대로 정부가 인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지금의 그 위성정당을 출연하게 하는 제도를 만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독단으로 통과시킨 거잖아요. 정의당과 연합해서. 그럼 그게 맞지 않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 입장은 당연히 그게 아니라 단순한 원래대로가 낫다는 것이죠. 기자님, 지금 준연동 제도가 왜 50 몇 프로 넘어가는 거는 효과가 없고 그래야 되는 특별한 논리적 근거를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산수상 그렇게 날아가고 왜 이쪽에서 있던 걸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비례 의석을. 그건 쉬워요. 알겠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 수치여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계속 의문이 나오고 이게 기교적인 어떤 그 정치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제도는 그냥 표를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그게 그 자체가 정당성 자체는 그냥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민들 다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준연동제를 국민들이 요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시작할 때 어떤 거였죠?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계산에 의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게 국민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 나가야 되니까 병립형을 원래대로 놨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상대 상황이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초의 제도가 국민의 민의에 맞고 국민들이 이해하시기도 좋고 그게 논리적으로도 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힘으로 연동형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겠다 나온다? 그럼 당연히 저희도 플랜 B로 거기에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저쪽에서 다 야합해서 그런 위성정당 다 비례 먹어가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게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개항을 출마해서 이재명 개항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윤영선 당협위원장 등 그런 어떤 공천 과정에서 경선으로 갈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후보들 중에서 이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승리하는 것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싶은 후보들이 많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원희룡 장관이고 그게 인천이든 서울이든 종로든 호남이든 영남이든 관계없이 나갈 겁니다. 개항을 딱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나오겠다고 용기 있게 말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곳에 그냥 무조건 가서 자기 공천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객 공천이라는 말은 이상하고요. 본인이 일단 공천은 과정을 거치고 우린 시스템을 갖춘 정당이고 저희는 이번에
그동안 보수정당에는 어떤 시스템 공천의 그런 공식이라든가 이런 거가 사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인데요. 우린 이번부터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을 시작할 겁니다. 그 시스템 공천의 틀에 맞지만 원희룡 장관께서 그런 의기와 결기를 밝히신 겁니다. 거기서 승부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시스템에 벗어난다든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양구에 새 사무실을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나온다라는 게 사실화가 되면 원희룡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원희룡 장관께서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해서 출마하실 경우에 저희의 이곳에서 우리 후보로 출마하시기 위한 절차를 밟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배우 이상준 씨 사망 주고 의사의 주민들이 정치권의 진상조사 기간을 요구했었는데 혹시 여당 대표로서 그런 하실 말씀이나 있지 않습니까? 유명인이나 연예인 국한할 건 아니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초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포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그 당사자에게 너무나 그 가족이나 당사자에게 큰 비극을 가져온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많이 당해봤고요. 그런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대단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연예인들에 한해서 그래야 된다라든가 셀럽에 한해서 그래야 된다 그런 식의 생각에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아봐야 한다는 그분들의 말씀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하는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거고요. 중요한 건 그게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악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명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결정이 된 것 같은데.